안녕하세요. 애틋한 어머니를 둔 40대 아저씨입니다. 바람잘나 하나 없는 게 인생이라죠. 물론 어떻게 인생이 매번 휘청거리고 불행하기만 하겠냐만 유독 저 말처럼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많이 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제 주위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인생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선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원인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죠. 술! 술 더 가져와 이 여편네야! 제정신일 땐 그나마 괜찮았지만 아버지는 술만 취했다 하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20살에 집에서 도망쳤다던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면 벌벌 떠셨죠. 어머니는 매일을 눈물바람으로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아주 가끔씩은 누나들에게까지 손을 올리기도 했지만 유일한 아들인 저에겐 손찌검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대장손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널 못 데려가서 정말 미안하다, 영덕아. 엄마가 꼭 자주 만나러 올게. 제 나이 7살에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휘두른 술병에 맞아 어머니의 눈 주위가 골절되고 각막이 손상됐던 큰 사고를 계기로 말이죠. 다행히 어머니의 시력은 치료를 받아 회복됐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견디실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두 누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지만 전 아버지와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끝까지 절 내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널 두고 나와서 정말 미안하다, 영덕아. 난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끝까지 널 빼앗아 오지 못하고 도망쳤던 거야. 네 아버지가 내겐 손대지 않았으니 너만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야. 그것이 여태 내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다면 빚을 져서라도 변호사를 써서 널 데리고 나올 걸. 너무도 후회가 되는구나. 제가 18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제게 한 약속대로 절 자주 찾아오셨어요. 학교 앞으로 찾아와 맛있는 걸 사주시기도 하고 종종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죠.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도 어머니는 딱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늘 안쓰럽더군요. 장사는 잘 되세요? 누나들이 요즘엔 속 안 썩이고요. 이혼 후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 나가셨는데 무엇보다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누나들이었어요. 사춘기가 온 이후 누나들은 크게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큰 누나는 동급생과 후배들의 돈을 갈취하고 괴롭히며 10대 나이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작은 누나는 비록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지만 학교를 땡땡이 치고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곤 했죠. 말도 마라. 성인이 되면 애들이 좀 철들까 싶었더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네 큰 누나는 얼마 전에 돈을 벌겠답시고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다가 걸렸어. 그 돈 물어주느라 가게 월세를 2달치나 밀렸지. 게다가 네 둘째 누난 취직한 뒤로 20밖에 안 된 애가 어디서 그렇게 명품을 사들이나 했더니 다닌다는 일자리가 글쎄 술집이더구나.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그런데 말이야. 인생 말아먹을 일 있냐고 몇 날 며칠 울면서 설득도 해보고 크게 혼도 내봤더니 며칠 전에 아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 자취방을 구했다면서 말이야. 에휴, 내가 아직 고등학생인 너에게 이런 푸념이나 해대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냥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 답답해서 그랬다. 네 할머니 할아버진 건강하시지? 네 아버진 아직도 허구한 날 술 먹고 다니니? 인생이 참 왜 이렇게 고달픈 건지 어머니와 저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불행한 근황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다 말하기엔 자기 얼굴에 먹칠인지라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조금 희한한 유대 관계를 이어나갔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혼한 후 아버지는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엔 어머니 대신 두 분에게 술주정을 하곤 했어요. 다행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버진 자기 부모님에겐 손찌검을 하진 않았는데 대신 온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화풀이를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절 감싸셨고 할아버지는 삿대질을 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내시곤 했죠. 저놈이 저러니까 이혼을 당했지.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쩌다 집안 장손이란 놈이 저런 무례한이 됐을꼬. 허구한 날 부모 돈이나 뜯어가서 사업한다, 투자한답시고 다 날려. 하다못해 이제 노름에까지 손대는 너를 보면 내가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이놈아. 제가 머리가 큰 후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한 탓에 아버지는 더 이상 물건을 집어던지지 못했지만 아버진 여전히 몰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돈을 훔쳐가곤 했어요. 완전히 망가진 자식의 모습에 피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고3이었던 전 두 분에게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죠.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께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처럼 공부 잘하는 놈이 대학을 안 가긴 왜 안 가? 잔말 말고 무조건 가. 우리가 비록 네 아버지를 장손이라고 참아내치지 못했지만 망나닌 자식 때문에 손주인 네 인생까지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너 대학 보내고 공부시킬 돈은 다 미리 빼서 숨겨뒀으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알았어? 할머니 또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설득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두 분 덕에 저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축하해 주시면서도 제 학비를 보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이나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울기만 하는 어머니와 절 아껴주시는 조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의사가 되어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간은 호락호락하게 절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여전히 큰 누나가 사고를 친 돈을 물어주고 술 취한 손님과 싸우다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던 둘째 누나를 챙기느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나이 28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저만을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안과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결국 아주 큰 사고를 치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큰일을 벌이니? 어떻게 나랑 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인감 도장을 훔쳐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노름을 하다 단 며칠 만에 그 거금을 전부 날려버렸죠. 빚을 갚지 못하자 할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갔고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울부짖던 할머니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결국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죠. 그때 저는 아버지란 인간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새로 취직한 병원 근처에 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을 구했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이후 아버지는 다른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치다 걸려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찾으러 절 찾아온 빚쟁이에게 들은 그 말이 제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이었죠. 비록 소중한 두 조부모님을 잃긴 했지만 제 인생의 암덩어리였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큰 안과에 취직까지 하자 제 인생에도 제법 편안한 나날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환자로 왔던 회사원인 아내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어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은 후 나이 38엔 큰 건물에 어엿한 제 병원도 개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구해드린 집은 지내시기 좀 편하세요? 돈이 차곡차곡 모이며 전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 누나가 결혼을 하며 혼자 살게 된 어머니를 위해 낡은 집에서 준 신축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시켜드리고 낡은 가게 또한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어요. 그 외엔 가끔 오래된 가전을 바꿔드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기도 했죠. 사실 주기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염치가 없다며 그것만은 극구 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건 모두 착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제 가정사를 모두 들은 아내는 저보다도 먼저 어머니를 챙겨주곤 했죠.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저 또한 장인 장모님과 아내 오빠인 형님에게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도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색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누나들 때문이었죠. 아이가 없던 큰 누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바람이 났다가 걸려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혼자 살며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큰 누나는 종종 제 병원에까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칼에 누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누나의 부동산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이유가 누나가 집주인들과 짜고 전세 사기를 쳤던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났기 때문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에게 제 돈을 절대로 주고 싶지 않았죠. 또한 작은 누나는 만나던 남자의 도움으로 바를 차렸는데 그 남자와 대판 싸우고 헤어지자마자 그 남자가 가게를 팔아버렸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초기 투자금마저 전부 날린 작은 누나는 또다시 어머니의 집에 들어와 눌러앉더군요. 그리곤 다른 일은 할 생각조차 없는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빈대부터 살고 있었죠. 자신이 책임지고 딸들의 못난 모습에 어머니는 저와 제 아내의 얼굴 보기를 창피하셨습니다. 그런 애비 아래서 자란 영덕이 넌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줬는데 네 누나들은 날이 갈수록 어쩜 저렇게 못나지는지 모르겠다. 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야. 내가 너랑 어머한테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자식들이 저 꼴이니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도 않어. 왜 자랑거리가 없어요? 제 자랑하세요. 저 있잖아요. 에휴, 친구들한텐 이해하긴 안 한 지 오래야. 그런 놈에게 아들 두고 혼자 살겠다고 집 나온 게 모자란 일이라고. 그 아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다니겠니? 버리고 나올 땐 언제고 잘 되니까 제 자식이라고 한다면서 욕만 한가득 먹을 거다. 네 조부모님이 훌륭하게 키운 널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자랑거리로 삼고 다니겠어? 원래도 내성적이었던 어머니는 누나들 때문에 친구들을 보기 창피하다며 모임도 잘 나가시지 않더라고요. 누나들 때문에 외롭게 속만 썩이며 사시던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걸려 저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제 나이 45이 된 해 어느 연말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전 오랜만에 아내와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러 유명한 한우집으로 향했죠. 그 해가 가기 전 가족끼리 근사한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후 안내된 개별 룸에서 한창 식사를 하던 전 요의가 느껴져 방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던 와중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방에서 조금 떨어진 홀의 중앙 단체석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테이블엔 어머니 친구분들로 보이는 어머님들이 세 분 앉아 계시더군요. 떠들썩한 대화 내용을 얼추 들어보니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던 어머니가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를 가지신 것 같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와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며 들려오던 대화 내용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예, 영애야. 네 큰딸 아직도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니니? 난 범죄자들 심리는 잘 모르겠어. 이게 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라니까. 야, 너 지금 영애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애야, 꼭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지.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너희 둘째까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보면 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니? 네가 이혼하고 돈만 버느라 너무 바빠서 자식 교육을 소홀히 했던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은 다 말리는 분위기였지만 유독 온몸에 금부치를 두르고 있는 한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자식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해 비웃으며 말입니다. 유독 누나들 이야기만 나오면 위축이 되곤 했던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짓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래도 어른들 이야기에 함부로 끼어들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저는 잠시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의 말은 갈수록 더 가관이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거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금팔찌야. 24K. 예쁘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라 직업도 좋고 워낙에 착하니까 며느리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 손주들도 얼마나 예쁜데.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자식이랑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는 거잖아. 아, 영애 넌 이런 즐거움 잘 모르지? 큰딸은 애 없이 이혼하고 작은딸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라 아직도 결혼 못해서 말이야. 근데 너네 둘째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대니? 그런가 봐. 자긴 결혼엔 큰 흥미가 없다고 하네. 하긴 제 엄마도 남편한테 후드려 맞다가 아들 버리고 이혼했지. 자기 언니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지. 그런 꼴을 보고 살았는데 걔가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있겠어? 이래서 사람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니까.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마음 잡고 살아보겠다고 시내에 작은 호프집 하나 차렸어. 그냥 일반적인 술집 말이야. 헤휴, 그래봤자 또 술집 아니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역시 또 술집이구나.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람 팔자 참 모를 일이라니까. 영애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다고 우리 막 무시하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 잘못해서 이게 뭐니? 오히려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들한테 혼나던 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안 그러니 얘들아? 얘 순호가 그만해. 너 왜 자꾸 영애 아픈 구석만 콕콕 찔러서 건드려? 맞아 얘. 그리고 영애가 우릴 언제 무시했니? 오히려 우리한테 숙제 죄다 보여주고 공부도 알려주느라 고생한 게 영애인데 공부 잘하고 예쁘다고 영애를 질투해 댔던 건 오히려 순옥이 너잖아. 내가 질투를 언제 했다고 그래? 오히려 질투라면 지금 영애가 나한테 하겠지. 자기랑 다르게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영애 너 앞으로 노년에도 네 딸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하면서 살겠다. 어쩌니? 에휴,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다 못났어? 박복한 팔자가 불쌍하다 불쌍해.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얘. 와, 정말 뚜껑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게 지금 나이 70 중반이 된 어른 입에서 나올 말이랍니까? 그것도 몇십 년 지기 친구한테요? 그렇게 오래된 친구면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한다는 건 굉장한 조롱의 의미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영도가. 전 어머니를 부르곤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곤 고개를 들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자 테이블에 있던 어머니의 친구분들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분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전 어머니 아들 강영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영의 아들이라고? 아, 그 영의 전 남편이 데려갔다는 아들인가 보네. 둘이 여태 교류가 있었던 거야? 어디 보자. 안과 의사? 영애야, 네 아들이 의사였어? 어머닌 그때까지도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던 건지 어머니를 감싸던 두 친구분들은 제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금으로 온몸을 도배했던 아주마는 두 분에게서 황급히 제 명함을 빼앗아 들더라고요. 의사라고? 영의 아들이? 그럴 리가. 정말이야? 그 아주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명함과 저를 번갈아 가며 두리번대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인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셨죠.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애들 엄마랑 애들이랑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그건 그렇고 조금 섭섭하네, 어머니. 왜 친구분들에게 누나들 얘기만 하고 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전 어딜 가든 항상 어머니 자랑만 하는데 다시 저 좀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세요. 아, 그래. 얘들아, 나한테 아들이 있는 건 알지? 여긴 우리 아들 영덕이야. 이혼하고서도 간간히 만나고 있었어. 유 앞 시내에 크게 있는 안과 알지? 거기가 우리 아들 병원이야. 어머닌 그제야 친구들에게 절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조롱하던 그 아주마는 어느샌가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두 분께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 나 거기 알아. 이번에 우리 아파트 분여회랑 모친이 거기서 백내장 수술 받았다고 했어. 어머, 나도 알아. 안 그래도 나도 수술 때문에 병원 알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영애 아들 병원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그 조그맸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대. 영애 너 너무 좋겠다. 이런 아들을 왜 여태 우리한테 자랑도 안 했어? 갑작스럽게 반전된 분위기에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두 어머님들은 저를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한편 저희 어머니를 신나게 까내리던 그 아줌마는 심술난 표정으로 투덜거렸죠. 애비도 두 누나도 그렇게 개차반인데 어쩜 쟤만 돌연변이처럼 그 똑똑한 의사가 됐대? 아, 아주머니, 아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다고요. 제가 똑똑하신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서 의사까지 될 수 있었잖아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얻고 모시고 살아도 모자라다니까요. 그죠, 어머니? 너도 참 너스레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렇게 속도 깊고 착해. 저는 일부러 더 환하게 그 아줌마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 말에 그 아줌마의 표정은 한층 더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수술을 알아보고 있다던 다른 친구분이 제게 상기된 표정으로 물으시더군요. 이영덕아, 혹시 너희 병원으로 가면 너희 엄마 친구 할인 같은 거 해주냐? 아이고, 나이 드니까 한두 푼도 아끼려고 이렇게 주책이 된다. 에휴, 넌 무슨 할인 타령이야. 그 병원이 우리 아들 거지 내 거야? 그런 말하면 영덕이가 곤란해해. 아니에요. 어머니 곤란하긴요. 아주머니 언제든 오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진료든 수술이든 잘해드릴게요. 50% 할인가로요. 50%? 아유, 정말이야? 그럼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저는 50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파격가에 어머니의 친구분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리고 그 순간
종일 똥 씹은 표정이던 아줌마가 대뜸 제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50%라고? 그럼 나도 갈게. 안 그래도 나도 요새 계속 시력이 떨어져서 병원 좀 알아볼까 했거든. 그 아줌마는 저희 어머니를 신나게 무시했던 방금 전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하더군요. 아줌마의 말에 저는 웃음기를 얼굴에서 지우곤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를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다른 분들은 전부 할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딱 한 분만은 안 되십니다. 바로 아주머니요. 아주머니는 할인 못 해드려요. 나만? 아니, 왜? 아주머니 방금 전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자식을 잘못 키웠느니, 자식들이 죄다 못 낳느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못나고 잘못 자란 저희 어머니 자식이 어떻게 진료를 볼 줄 알고 제 병원에 오세요? 온몸을 금으로 치장하신 거 보니까 돈도 많으신 분 같은데 아드님이나 며느님께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씀하세요. 어? 이것들?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순금 아니야. 사실 이 목걸이는 14K고 반지랑 귀걸이는 도금이야. 남편도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는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겠어. 나 돈 별로 없어. 그, 그리고 자식 잘못 키웠다는 얘긴 그냥 내가 친구로서 네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별 뜻 없었다. 나 네 엄마랑 사실 굉장히 친해. 이것 봐, 이거. 우리 평소엔 팔짱도 막 끼고 다닌다고. 아줌마는 한껏 당황한 듯 보이더니 급기야 저희 어머니의 팔에 팔짱을 끼곤 과장되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 아줌마를 바라보셨죠. 저는 콧방귀를 끼곤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서 안 그래도 상처 많은 분에게 자식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니 박복하니 불쌍하다느니 이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하십니까? 아줌마 눈엔 상처받은 저희 어머니 표정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안과 진찰이라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랜만에 송년회에 나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사람이 술도 먹고 이렇게 친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안 그래? 네, 안 그래요. 저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친구로 옆에 안 둡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영덕아, 그래서 50% 하면 백내장 수술비가 얼만데? 어? 그 아줌마는 절반값의 수술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계속해서 제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확한 가격을 묻는 그 아줌마에게 저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제가 아주머니한텐 절대로 할인 안 해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정 할인받고 싶으시면 아까 저희 어머니를 무시한 모든 말씀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사과를 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의 자식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아주머니 말씀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니가 비록 저와 따로 떨어져 사시긴 했지만 저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잘해주셨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거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영덕아, 그만해. 제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제 팔을 잡아당기시더군요. 솔직히 다 내뱉고 나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친구분인데 제가 말이 좀 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어머니의 가슴 아픈 모습이 자꾸 떠올라 차마 참을 수가 없었죠. 제 말에 그 아줌마는 합주기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다른 두 친구분들이었어요. 순호가 오늘은 네가 크게 한 방 먹었다 얘. 나쁜 기집애. 툭하면 영애뿐만 아니라 우리 약점까지 다 잡아서 우리 무시하고 너만 잘난 척하더니 오늘 아주 임자 만났네. 영덕이 말대로 얼른 영애한테 사과해. 맞아. 너 오늘 심하긴 했어.
자식까지 둔 애가 어떻게 친구를 자식 일로 놀리고 무시하니? 얼른 사과해. 안 그러면 우리도 다음 모임부턴 절대로 너 안 부른다. 영애 아들 정말 똑 부러지네. 영애 너 아들 하나는 참 잘 뒀다. 우리 영덕이가 좀 똑 부러지긴 하지. 연달은 두 분의 자식 칭찬에 어머니는 이번엔 수줍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앙금이 약간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빼고 훈훈해진 분위기에 그 아줌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더라고요. 그래, 한다 해. 그까지 사과 얼마든지 하면 되지. 영애야, 혹시 내 말에 속상했다면 미안하다. 어? 에이, 순호가, 너 그게 사과니? 너 영애가 착한 거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거지? 그건 우리가 용납 못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 영애야, 정말 미안하다. 사실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친정 부모만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내 부럽고 배알이 꼴려서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번 했다. 적어도 너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내가 아주 입이 방정이야 방정. 이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 네 아들에게 내가 오늘 아주 호되게 혼난다. 너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어.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한 거. 아니, 그 이전에 자식을 들먹이면서 일부러 네 상처를 들쑤셨던 거 전부 다 정말 미안해. 다른 친구분이 거들자 그제 아줌마는 저희 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건 내 입장을 구태여 변호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책임이 정말로 내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굳이 친구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무기로 날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난 남편에게 맞고 살 때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적어도 암에 걸려 10년이나 투병하다가 네 남편을 소재로 삼아 내 기분을 위로받고 잔 적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이 너에게 조금 무리했던 행동한 거 나 사과하지 않을게. 알았지? 어머니의 말에 그 아줌마는 입을 꾹 다물곤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하도 안 와서 내가 당신 찾으러 나왔잖아. 어머님! 할머니다! 할머니! 제 뒤에서 대뜸 아내와 애들이 달려 나오더군요. 방에서 저를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제가 하도 돌아오지 않자 저를 찾으러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던 저희 애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죠. 아이고, 우리 씨알 강생이들 잘 있었어? 고기 많이 먹었고?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던 아내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여기서 모임 있으셨어요? 정말 너무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앞으로도 모쪼록 저희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테이블 계산은 저희가 미리 다 해놓을게요.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식사하고 오세요. 아, 집에 어머님 선물 사놨는데 이렇게 뵐 줄 알았으면 가지고 나올 걸 그랬네요. 제가 백화점에서 예쁜 장갑 하나 사왔거든요. 색이 화사해서 어머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내일 제가 회사 끝나고 선물 들고 어머님 식당으로 갈게요. 우리 같이 식당 정리하고 둘이서 오랜만에 데이트해 어머님. 꼭이요. 아내는 할머니를 방해하지 말라며 애들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더러도 빨리 들어오라며 말입니다. 아내와 애들이 다시 돌아간 뒤 어머니는 그 아줌마에게 눈을 찡긋거리며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순옥이 네 말대로
우리 나이엔 자식이랑 손주 보는 맛에 사는 거지. 내가 요즘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 보는 맛에 노년이 아주 즐거워. 비록 사위는 없지만 말이야. 아유, 순옥이 오늘 꿀을 제대로 먹었네. 아주 꿀 먹은 벙어리야. 한마디도 못해. 아이고, 웃겨라. 그러게. 그러니까 순옥아, 평소에 심보 좀 곱겠어. 이게 무슨 개망신이니? 그만두래. 순옥이 너무 민망하겠다. 순옥아, 내가 우리 아들한텐 다시 잘 말해 놓을게. 너도 할인해 주라고 말이야. 영덕아, 이 친구도 네 병원 가면 할인해 줄 수 있지? 개구져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에 저는 어깨를 으쓱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저희 어머니께 사과도 하셨고 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할인을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부디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친구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많이 무례했다면 늦었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분 모두 즐거운 저녁 식사하세요. 저희 식구는 거의 다 먹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연락 주세요. 저는 허리를 꾸벅 숙여 정중히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테이블 계산을 하며 추가 고기를 주문해 놓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모르고 있던 식당에서의 전말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니 아내는 가슴 아픈 표정을 짓더군요. 세상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당신이 나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어머님이 혼자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가뜩이나 두 형님에 관한 일이면 당신하고 내 앞에서도 괜히 기죽어 하는 분인데 정말 잘했어. 그래도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푸셨다는 건 그 아주머니랑 친하셔서 그러신 걸 거야. 정말 나쁜 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실 수 있었던 거겠지. 아내의 말대로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신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너 가고 나서 우리끼리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순옥이 걔가 뭐라는 줄 알아?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니? 어떻게 딱 그 상황에 너랑 며느리랑 손주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서 말이야. 순옥이 그거 아주 꼴 좋다. 걔가 성격이 좀 모난 앤데 하도 아들한테 집착하다가 요즘 들어 아들이랑 며느리랑 좀 멀어지면서 성격이 더 베베 꼬였었어. 그 와중에 그날 희생양이 하필 나였던 거지. 사실 영덕이 너 아니었으면 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근데 잔뜩 기가 죽은 나 대신 네가 내 편을 들며 나서주는데 순간 정신이 번뜩 들더구나. 내가 못나게 굴면 내 아들마저 못난 애미를 가진 자식으로 만들게 된다는 걸 말이야. 그때 그렇게 나타나줘서 내 편을 들고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친구들이 고기도 정말 잘 먹었다고 꼭 전해달래.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의 친구 세 분이서 머쓱한 표정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친구분은 제게 민망한 듯 말씀하셨죠. 영덕아, 혹시 네가 그때 빈말로 한 말을 우리가 눈치도 없이 진짜로 알아듣고 온 건 아니지? 곤란한 거면 지금이라도 꼭 말해주렴. 우린 정말로 영애 아들에게 피해주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어. 그저 우린 꼭 수술을 잘해주는 병원이 필요해서 왔어.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많다지만 시력을 건드는 수술이라는 게 사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니. 아유,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하도 안 오시길래 언제 오시는지 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비용은 정확히 절반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 영덕아, 그럼 나도 정말 할인가 해주는 거니? 사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내 수술비에 돈을 못 보태준 데서 정말로 돈이 조금 부족했거든. 당연하죠, 순옥 아주머니.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순옥 아줌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하셨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얄미운 감정이 들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성격은 좋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좋은 친구라고 말이죠. 특히 고2 때 내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가며 날 자기 방에서 일주일이나 재워줬던 친구야. 내 아버지가 끝내 그 친구 집에 찾아왔을 땐 내 앞을 가로막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리 아버지에게 화를 내줬지. 자기도 무서웠는지 뒤로 잡은 내 손을 부들부들 움켜쥐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야. 어머니의 이 말 때문에 더는 그 아줌마를 미워할 수 없겠더라고요. 세 분은 무사히 저희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1년 사이 저희 집엔 큰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머니가 큰 누나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말했잖니. 더 이상 너에게 못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보니 난 내 스스로 계속 죄인으로 만들고 있더구나. 잘못한 자식을 아직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뭐든지 도와주려 애쓰느라 네 누나들에겐 자식 망치는 죄인, 너에겐 다른 자식 키우느라 집만 되는 못난 부모가 되고 있었던 거야. 난 네 누나들과 나 그리고 널 위해서라도 더 이상 네 누나들을 돕지 않기로 했다. 이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스스로의 행동에 오롯이 혼자서 책임지게 해야지. 한동안 잠잠하던 큰 누나는 사기를 치다 못해 결국 어머니의 가게까지 자신이 권리금을 받고 팔아 넘기려 했다더군요. 그 사실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알고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신 덕에 다행히 복잡한 불상사는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는 큰 누나에게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난 앞으로 너에게 10원짜리 한 장도 줄 생각 없다. 죽기 전에 내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전부 다 기부하고 눈을 감을 거야. 네 할머니, 짐승만도 못한 네 아버지가 할머니 집을 몰래 날려먹은 탓에 세상을 떠나신 거 알지? 난 그 꼴이 되어 엄한 영덕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 않다. 이번 일에 대한 증거를 싹싹 모아서 너 신고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돈에 욕심낼 생각 말고 2번 다시 이 집에 찾아오지 말거라. 사실 정말 증거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신고라는 말까지 들먹이자 큰 누나는 겁을 먹었는지 어머니에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어머니는 한편으론 씁쓸해 하시면서도 오히려 후련하다며 애써 웃어 보이셨죠. 그리고 2달 뒤 큰 누나는 또다시 다른 건물주와 짜고 계약서까지 위조하며 사기를 치다 결국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큰 누나는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변화된 어머니와 교도소에 들어간 큰 누나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바로 둘째 누나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장모님, 저희 왔어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홍삼 스틱도 제가 2박스나 사왔습니다. 놀랍게도 매형은 참 서글서글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둘째 누나가 새로 연 호프집에 술 배달을 하던 사람이 바로 매형이었다더군요. 매형은 30대 후반에 아이 없이 사별을 한 후 여태 혼자 살다가 누나와 2번째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대체 어떤 이상한 남자가 우리 누나랑 결혼을 한다는 건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 매형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누나한테 호구 잡힌 건 아닐까 하고. 아, 누나! 죽을래 너? 이번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술을 한잔 하고 있을 때
취기가 올라 매형에게 묻던 전 그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누나가 사정없이 제 옆구리를 꼬집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매형은 하하하고 웃으며 대답했죠. 처남네 누나 가게가 하루 중 내가 마지막으로 배달하던 가게였거든. 그러다 보니 처남 누나네 가게 갈 때마다 항상 배고프고 지쳐 있었는데 그런 내가 불쌍했는지 언제부턴가 메뉴에 있는 안주를 하나씩 요리해 주더라고. 그럼 누나가 매형을 챙겨줘서 반한 거예요? 그렇다기보단 요리가 정말 맛이 없었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 것 같았지. 근데 신기한 게 그 맛없던 요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맛있어지더라고. 모양도 예뻐지고. 그래서 무심코 연습 많이 하시나 봐요. 하고 물었더니 처남 누나가 그러더라. 요린 잘 못해도 술밖에 팔 줄 아는 게 없어서 호프집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정말 망하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학원까지 다니면서 노력했다고.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었대.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자기 과거도 다 얘기해 주는데 자기 과거를 참 똑바로 마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지금은 음식도 맛있어지고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잘 된 일 아니겠어? 둘째 누나는 철없이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둘째 누나가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에 그늘이 걷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다달이 생활비까지 보내는 둘째 누나를 보며 매형이 부디 둘째 누나가 힘들게 찾은 휴식처이자 인생의 종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어머니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셨습니다. 연세가 70 중반을 넘긴지라 이젠 식당 일이 힘에 부치신다면서요. 그럼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 어때요? 혼자서 집 청소하고 살림하는 것도 힘에 부치시잖아요. 애들 엄마도 어머니가 함께 사시길 바라고 있고요. 어머니는 저와 아내의 합가 제안을 몸이 따라줄 때까진 혼자 지내고 싶으시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그땐 두말 없이 합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할머니가 함께 못 살게 됐다는 소식에 저희 아이들은 많이 아쉬워했죠. 지금 저희 어머니는 노인 수영도 배우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활발히 가지며 아주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최근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살면서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 중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요. 아마 수많은 근심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신 덕분이겠죠. 저는 앞으로 어머니에게 처음 찾아온 평온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유년 시절부터 고된 시간을 견뎌왔던 저희 어머니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렇듯 저는 인생은 항상 불행할 수만은 없다는 말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든 역경과 장애물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한들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며 살다 보면 언젠간 날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아니면 길을 알 수 없는 외로운 갈림길에 서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득해 보이는 길에도 항상 그 끝은 있답니다. 끝은 다른 말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이 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어 우리 또 다른 시작에 다다릅시다. 비로소 행복이라는 결실의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먼저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 모두 행복 속에서 조우하길 빌게요. 감사합니다.